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9월이 행사가 참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의 달로도 알려져 있죠? 그럼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 계절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은 좀 살짝 덥긴 하지만 네. 은솔 씨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있죠. 뭔가요? 저는 시집을 요즘 읽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나태주 시집이나 기영도 시집. 네, 전 책 좋아해요. 진혁 씨는요? 저는 삶에 치여서 책을 잘 많이 못 읽는데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소개된 책은 다 읽어보고 했던 기억은 나요. 어렸을 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읍시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죠. 이제 은솔 씨가 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라떼가 됐어요. 네. 그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알죠. 아무튼 어린 시절 이 진혁 씨처럼 우리 영상실록 오늘 N을 보는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 열심히 보면서 역사 공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과거 여행 떠나봐야겠죠. 네. 은솔 어린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항공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9.11 테러 사건인데요. 테러범들은 오전 8시 46분 납치한 여객기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9시 3분에는 피랍된 또 다른 여객기가 북쪽을 들이받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두 건물은 충돌 후 1시간 30분이 지나 강력한 폭발과 함께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또 납치 여객기가 미국 안보의 심장부인 펜타곤에 충돌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9.11 테러 당시에 공포 그 이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사망한 사람들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시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공식적으로는 2,801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숫자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1,379명. 그리고 나머지는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대부분 유족들이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맞아요. 9.11 테러는 피해를 받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는데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무장조직 알카에다와 그를 이끄는 오사마 빈 라덴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밝혀지고 또 이후에 미국이 보복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그를 보호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인도를 거부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테러 발생 26일 만에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년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9.11 테러도 충격인데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2012년 9월 11일 리비아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9.11 테러 11주년을 겨냥해 벵가지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과 인근에 있던 CIA 기지를 공격했는데요. 이 습격 사고로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크리스토퍼 스티븐슨을 포함 미 국무부 관리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칠레 중부에 위치한 도시 산티아고. 1541년에 설립된 산티아고는 칠레의 정치, 산업, 문화 중심지가 됐는데요. 평온할 것만 같던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1973년 9월 11일 우익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칠레의 3군 사령관은 전국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는 최후 통첩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옌데에게 보냈는데요. 아옌데가 퇴진을 거부하자 칠레 군부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권 접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엔데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같은 날 관저에서 피살됐는데요. 세계의 사회주의 운동에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이엔데의 정치는 그의 죽음과 함께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쿠데타를 주도한 피노체트가 집권했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아옌데 전 칠레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공산주의자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요. 3년 만에 막을 내려서 조금은 씁쓸할 것 같아요.
훗날 밝혀진 진실인데요. 좌파인 아옌데 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피노체트의 배후에 미국 CIA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2000년 9월 문서에 의해서 밝혀진 일도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89년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이건 6공화국에서 만들어진 이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신뢰 구축 협력과 남북연합, 단일 민족국가 건설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7.7 선언에서 남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1998년에는 경기도 부천시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폭발 사고는 소방대원 19명과 시민 등 44명에게 중화상을 입혔고 주변 건물 6채와 차량 수십여 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맞아요.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는데요. 가스통이 연쇄 폭발하면서 현장 주변은 폭격을 맞은 자리처럼 변했고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1957년에는 서울국제우체국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우체국이 없었나요? 있긴 했어요. 1950년 6.25 전쟁으로 소실된 국제우체국 청사를 충무로 일가에 세운 건데요.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